명지전문대학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실기고사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도 이제 실기고사 이제 평가를 하실 것 같은데, 교수님의 실기고사 평가 기준이 다른 교수님들과 다른 점이 있다거나 혹은 어떤 특별한 그 기준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과 교수님들의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씩 다른 면이 있지만 공통되는 면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단합이 잘 되는 과라서 일반적으로 입시에서 학생들이 이제 실기시험을 보고 나서 평가를 할 때 하는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을 뽑자. 창의적인 학생. 예, 창의적인 학생. 그러니까 반복된 기술을 습득한 친구들보다 그 기술은 좀 떨어지더라도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하고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뽑자. 이 생각은 동일하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반복적인 그런 느낌은 이제 미술학원에서 보통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유형화 시켜서 어떤 패턴 같은 거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실기 준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미술학원에서 나오는 그런 패턴화된 그림들이 입시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미술학원에서 패턴화 시켜서 입시를 준비한 친구들 그림이 개개인적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꺼번에 그림을 보게 되거든요. 뭐 300장에서 500장의 그림을 쭉 바닥에 펼쳐놓고 대부분 그렇게 평가해요, 미대에서는. 그러면은 그 패턴들이 뭉뚱그려서 5장, 6장에 보이더라고요, 항상.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그렇게 비슷한 패턴을 가진 그림들을 먼저 뺍니다. 뺀다는 건 좋아서 빼는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약간 그런 그림들이 조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빼고, 그리고 생각이나 주제에 맞는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뛰어난 그림을 위로 올리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패턴을 가지고 패턴이 분명하게 보이는 미술학원의 스타일을 저희과에는 그닥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술학원에서 배운 작품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에 도전하면 불리하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미술학원에서는 대부분의 미술학원은 그림, 색감, 그 다음에 그리는 방법, 기본적인 조형 능력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건 되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배운 거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배운 거를 가지고 미술학원의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주제에 맞게, 주제가 어떤 주제가 나오든 그 주제에 맞게 자기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미술학원에서 배운 기초적인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미술학원을 다니지 않고 이제 평소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학생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에 도전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민감한 건 아니고요. 합격할 수 있을까 보다 합격을 늘 해왔어요. 그런 친구들이 용기 있게 미술학원의 환경을 거치지 않고 자기가 평소에 어릴 때부터 그림 좋아해서 책 가장자리에 플립북 같은 거라 그러잖아요. 그림 좀 그려서 넘기면서 보는 그런 그림을 즐겨하거나 낙서라기보단 친구들하고 학교 다닐 저도 그랬지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입시를 저희 학교 지원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친구들은 거의 다 합격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친구들은 자기 생각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려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실력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를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그게 딱 배어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가지냐고 물으신다면 퍼센테이지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냐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때마다 매해마다 그렇게 자기 생각이나 자기 그림을 원래 좋아해서 미술학원 안 다니고 해온 친구들은 그 정도 포지션만큼 항상 합격을 해온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지원을 하니까 그 보통 이제 평가를 하실 때 미술학원 출신과 미술학원을 다니지 않은 학생들은 확실하게 구분이 갈 거 아니에요? 네, 구분이 좀 가죠. 그러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지원하는 비율이 미술학원에서 그림 공부를 한 친구와 그러지 않고 독학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글쎄요, 대략 얘기하면 10% 내외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독학으로 지원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애는 많이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애는 거의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매해마다 좀 편차는 있지만 지원하는 친구들이 대략 한 10% 내외에서 지원하고 또 10% 내에서 합격을 하고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그 실기 평가를 들어가셔가지고 교수님 개인적으로
이런 작품은 꼭 합격시킨다. 뭐 그런 작품들이 있나요? 굉장히 위험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런 건 없고요. 그림 중에서 평가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실제 평가 들어가면 다양한 학교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공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주제도 저희 교수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내면 그 중에서 시험 당일날 입학처에서 잘 골라서 뽑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제를 사실은 예제는 알지만 어떤 주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고요. 평가하는 교수님들도 역시 3배수로 해서 그때 이제 그날 당일날 이렇게 오시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서 이제 그 평가하시는 분들의 취향이 다 각 학교, 전국, 우리나라의 전국의 유명한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 입시가. 그래서 제 말이 절대적이다는 아니에요. 저희 과 학생을 뽑는다고 제 말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다른 과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 좋은, 뭐가 좋다, 주제에 맞게 어떤 내용의 그림을 그린다, 뭐가 좋다는 그 마음은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영화들 좋아하시잖아요. 영화 보면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영화들은 또 전 국민들이 또 보잖아요. 이어서 댓글도. 그 마음이 뭐 눈이 그게 틀리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전문가이긴 해도 보는 눈은 비슷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자기 아이디어가 특출나게 표현되는, 여기서 특출나고 창의적이다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예술적인 게 창의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커먼센스, 일반적인 이해할 수 있는 수준보다 한 10%, 20% 정도의 좀 더 다른 생각들, 새로운 생각들이 얹혀진 게 저는 창의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픽에도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늘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을 조금 재밌게,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그려서 뭐 표현했다든가 툰을 통해서 표현했다든가, 그럼 독특한 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사피어필러 보다 보니까 어떤 독특한 그래픽이나 그림으로 표현했다거나 이러면은 좀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그런 작품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는 필기고사가 이제 다른 학교나 다른 학과들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실기고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특징이라고 하면 삽비연필을 통해서 주어진 3시간에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물감으로 이제 색칠 같은 건 안 하고? 네, 안 합니다. 예. 저희가 그 방식을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3년째 또 진행을 할 예정인데 생각보다 변별력이 좀 있어요. 색깔을 통한 패턴을 가지고 색감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긴 하지만 그게 배제된 상태에서 형태와 아이디어만 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랄까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더 잘 펼칠 수 있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저희 과의 특화된 입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제 기초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미술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지금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는 그런 기초 디자인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별개는 아니지만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나 어떤 개성을 돋보기가 쉬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필로만 하면 어떤 흔히 말하는 기초 디자인 말고 뭐 가령 뭐 그냥 드로잉이나 스케치나 뭐 만화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술학원이 아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온 친구들은 자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기지만 자기 멋대로 그리더라고요. 자기 멋대로 그리는데 멋대로 그린다고 나쁜 그림은 아니잖아요. 표현이 잘 되고 재밌는 형식들, 아이디어가 분명한 것들은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럼 뽑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 질문 중에 어떤 다른 학교들은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걸로 그 전형을 하기도 하는데 단 한 번의 실기고사로 당락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트폴리오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회사가 포트폴리오로 뽑고 미국이나 어떤 외국인 학교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로 학생을 뽑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또 하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학원이 생길 것 같고 학원에서 또 비슷한 패턴의 포트폴리오가 나올 것 같고 또 가장 문제점은 자기 게 아닌 남의 다른 사람의 걸로 포트폴리오 만들 확률도 있고 또 저희 중고등학교 입시가 사실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들 자기 작품을 만들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교육제도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포트폴리오로. 그러면 이제 입시 스타일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러면 입시생 입장에서 미술학원을 다니는 것이 실기고사 합격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저는 미술학원은 좀 다니는 게 미술학원 산업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적으로 미술학원을 안 다녀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평소에 그림이나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쪽을 하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막 해온 친구도 있지만 나이가 좀 들어서 고등학교 때쯤에 디자인 갑자기 하고 싶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그림을 전혀 안 그리던 친구들은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니까 미술학원이 큰 도움을 주겠죠. 그런 친구들한테. 그래서 꼭 그래야 된다라는 건 없지만 도움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포괄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요. 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람들, 디자이너가 되겠죠. 디자이너가 이런 사회적으로 어떤 미래의 그런 전망 같은 거는 어떨까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보다 이제 경험이라는 건 자기 경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23살 때부터 영상을 했어요. 영상을 하고 26살 때 회사를 차려서 시작을 했고 그렇게 영상 디자이너로서 지금도 일하고 있고 지금도 유튜브 쪽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나 이런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로도 활동하고 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은 직업 업력으로 따지면 한 25년 뭐 넘었죠. 그래서 세보진 않았지만 그 정도를 하면서 계속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시대가 변해도 디자인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요즘 디자인 띵킹이라고 해서 디자이너로서의 마인드로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경영학에서도 막 적용을 하잖아요. 그만큼 디자인은 코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영상 미디어는 집안에서 안방에서 다들 여러분들 소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늘고 있죠. 수요가 늘고 있고 산업은 세분화되면서 다양해지고 있고 미디어 물론 마찬가지고 웹 앱 중심으로 모바일 중심으로 다들 소비를 하고 뭔가를 생산해내고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의 중심이 되는 이런 컨텐츠, 영상 컨텐츠와 미디어 컨텐츠를 지향하는 과는 글쎄요. 저희 과 졸업해서 그러니까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과 졸업해서 취업을 못하는 친구들, 취업을 안 하려는 친구들이 못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그 양상은 점점 좀 세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공을 하고 자기가 이 디자이너로 취업을 원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디자이너로 사회에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사회도 그렇게 변하고 있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 게 있는데 이제 명지전문대학이 어쨌든 2년 기본 베이스가 2년제니까 2년제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거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년제 나왔다고 불리하고 4년제 나왔다고 유리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4년제와 2년제는 월급만 해도 연에 100만 원이나 차이가 나죠. 100만 원이나. 그렇죠? 또는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년 동안 등록금 얼마 내신지 모르겠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네, 등록금 낸 거랑 생각을 해보면 그 차이가 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봉이니까. 그리고 그 2년이 지나면은 소위 말하는 그 차이도 없어지죠. 이제 그걸 떠나서 그건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디자인 쪽은요. 취업을 할 때 이력서에 어느 학교 나왔냐보다 포트폴리오가 무엇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보고 디자인을 뽑죠. 어느 학교를 나왔다 생각하고 디자인을 뽑지는 않거든요. 그럼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일을 하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학점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디자인 회사는요. 학점이 얼마인지 자격증이 어떤 걸 땄는지 그리고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또는 뭐 사회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로 회사에서 디자인을 뽑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건 분명한 현실이에요. 포트폴리오를 보고 뽑죠. 네. 포트폴리오를 쌓으려면 그만큼 현장이나 사회에 나와서 일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분명히 학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 그렇게 일을 시작하다 팀장급이 되는 뭐 5년에서 7, 8년쯤 되면 학력에 약간의 브레이크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클라이언트와 그러니까 일을 주는 사람하고 작업에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에 대한 학력에 대한 스스로의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저는 대학원 가라고 합니다. 4년제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보다 뭐 석사에 좋은 학교도 굉장히 많고 들어갈 수 있는 학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2년 마치고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2년으로 좀 부족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화 과정 통해서 영상이나 미디어 쪽 더 공부하는 친구들 꽤 많고 3, 4학년. 네, 3, 4학년 과정에 3, 4학년 하면서 또 일을 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합리적인, 스스로 생각할 때 합리적인 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명지전문대학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강성남 교수님, 현재 학과장님이신데 강성남 학과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보도록 하시죠. 바이바이.